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경색된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 동맹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전에 앞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나서기보다 한일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풀기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미국은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라는 영내 도전 과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직면하는 공동 과제에 대해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나 또는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3국이 공조하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reduces our ability to work toward establishing a regime whereby North Korea would begi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다만 갈등을 풀기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역량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당사국 간의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Historically, we've done a lot of that. I just don't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ll positioned to do that. I think it's a long-term problem right now.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크다면서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전문가는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북한의 돈벌이를 지적했습니다. 이 제재 전문가들은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법과 의회 내 강경한 대북 기류를 상기시켰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 USIP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제재 국면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금융제재 전문가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에 숙련된 에이전트들이 많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cryptocurrency exchange, laundering of proceeds from attacks through cryptocurrency exchanges.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감소되자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에 대한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북 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401조와 402조를 상기시키며 미국 법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ections 401 and 402 allow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ultimate lifting of sanctions once North Korea accepts transparency and allows for us to verify its disarmament. 대북 금융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의 최근 상원 통과 등 의회에서 커지고 있는 대북 강경 기류도 지적됐습니다. There's also a number of members who have staked their claim on this issue and who are very serious about wanting a big for big exchange. And what I mean by that is a whole lot of North Korean concessions that have been proved and verified. 제재 전문가들은 현재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에 허용해 줄 수 있는 제재 완화는 분명한 확인 아래 실시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북 유류 공급이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며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한도 초과를 문제 삼고 있는 미국이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6일 러시아의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3천여 톤이 유엔의 대북 정제유 한도 초과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 러시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취득이 한도를 초과한 만큼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하며 보류를 요구하자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두 나라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영국, 일본 등 26개 나라가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취득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70여 차례에 걸친 올해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환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t's a bit of a needle in a haystack. It's a large body of water, and those ships will adapt their techniques as we interdict. They change their methods and locations.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 등 제재 위반을 제보할 경우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며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북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무 협상 재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8일 인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에서 도덕적 지평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바티칸 주재 미 대사를 지냈던 메리 앤 글랜든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이끌고 인권 전문가와 철학자, 활동가 등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며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국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언과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인 글랜든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인권 유린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무시되는 시기에 국무부가 인권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감사한다고 밝혔지만 위원회가 다룰 구체적인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이 기간 유럽 당국자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일에는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나토 관계자와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말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나토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가 북한 관련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인 샹유 안바오호와 뉴 리전트호, 금운산 3호 등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는 관보를 통해 이들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WMD의 불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확산 방지 구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인 이스턴 엔덴버 19가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8일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이 훈련은 학술회의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 확산 관련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도상 연습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지난해와 달리 공해상에서 대량 살상무기 운반 선박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하고 군함을 동원해 막아내는 해상 차단 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말 주관한 확산 방지 구상 연례훈련에서는 지바현 남쪽 해상에서 해상 차단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는 이를 문제 삼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